그냥. One, two, three. It's gonna be alright. How can you tell? I feel it in my heart. It's gonna be okay. The sun is shining bright to another day.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okay. Well,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you better try again. Clenched fist can't plant a seed. Open up your hand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okay. It's gonna be alright. I feel it in my heart. It's gonna, you're gonna find your way. It's gonna. 뭐야 그게? 매직이다 이 씹새야. It's very hard to let things go. It's hard to carry on. But if you won't try, you won't know what next is gonna come. You've got to just carry on. Let it go, Hard to let it go. I know. How can you let it go? 와, 날씨 정말 덥죠? 일단 조립은 완료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서 조립 과정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실은 날씨 때문에 벌거벗고 조립하느라 여러분들의 시력과 식욕을 보호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영상은 자체 심의했습니다. 대신 주요 사항만 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We're all different but still the same. You can say that again. Don't care whatever you are. Everyone's got an opinion.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최저가로 구매를 하면 20만원 중후반대의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키실 분들은 비교적 덩치가 큰 라즈베리 파이와 메인보드에서 타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는 최신형인 4가 좋긴 하지만 가격이 아주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3B 정도면 충분하니까 중고로 구매하시면 2~3만원 정도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엔더 순정 보드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제가 다음 편에 올려드릴 클리퍼 펌웨어는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직접 해당 보드에 맞는 펌웨어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선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모터의 고주파 소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타협을 하신다고 해도 최소한 저소음 드라이버가 탑재된 제품으로 갈아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타협하시면 대략 20에서 3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조립 준비를 해볼까요? Although we're different, you're still a friend. Tell myself one man's poison.
아마 스위치 와이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뉴얼 중간에 이게 뭐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보론 스위치 와이어 원본 매뉴얼을 같이 보시면 부족했던 퍼즐이 모두 맞춰지면서 어렵지 않게 조립이 가능하세요. 아마도 스위치를 많이 만들어 보신 눈높이에서 제작된 매뉴얼이라 그런지 사소한 것들이 몇 개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보론 매뉴얼은 그림만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영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엔더 순정 프로파일은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X축은 약간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길이를 330mm로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벨트 체결할 때 간섭이 되질 않아요. 집에 장비가 있다면 깔끔하게 절단하겠지만 우린 그런 거 없죠. 그냥 셋톱으로 자르시고 울퉁불퉁한 면은 사포를 바닥에 댄 뒤 절단면을 대충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벨트만 닿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깔끔하게 완벽한 직각으로 맞추시려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Y축 프로파일은 엔더보다 20mm 정도 앞으로 당겨서 조립을 해야지만 베드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기존 탭에서 20mm 후퇴 후 탭을 더 내주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구멍을 뚫는 것도 어려운데 탭을 내라니 미쳤어. 무리수죠. 정확한 위치에 탭을 내면 좋긴 한데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저처럼 볼트를 아래로 넣어서 구멍 뚫는 위치에 티너트를 이용해서 Y축 프로파일을 고정해 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구멍 뚫지 마시고 그냥 티너트 사용하세요. 엔드스탑 스위치도 기존 엔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기판 같은 곳에 고정이 되어 있죠. 인두기를 이용해서 분리해 주시고요. 결선은 저와 똑같은 펌웨어를 이용하실 거면 노멀 오픈 단자에 연결을 하셔야 해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봤을 때 좌측 두 곳에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엔더3 순정 모터에 풀리가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 풀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순정 모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원래는 베어링 풀러인가? 뭐 이상하게 생긴 전용 장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신기버스에 가보시면 출력물을 이용한 풀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쉽진 않지만 제거가 가능은 하더라고요. 제가 밑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순정 모터를 재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0원이라도 아껴야죠. 보드 케이스는 순정처럼 하단에 들어가는 방식은 저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단 방식의 장점은 LCD 설치 시에 순정 10핀 케이블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라즈를 장착할 때 위치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좌측에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주는 방식을 선호해요. 이렇게 하시면 하단 방식과는 반대로 깔끔하고 라즈를 달기도 편한 대신 LCD 10핀 케이블이 짧아서 원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 연장을 하던지 긴 케이블을 별도로 사야겠죠. 출력물은 매뉴얼과 STL 파일 참고하셔서 뽑으시면 되고요. 권장은 ABS인데 어려우시면 최소 패치 정도는 사용을 해 주셔야 해요. 째기는 챔버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PLA로 출력을 했는데요. 다만 열이 닿는 부분만큼은 패치를 사용했습니다. 네, 하얀색이 패치예요. 째기처럼 PLA로 출력하실 분들 최소한 핫엔드 주변과 모터에 닿는 파츠는 패치나 ABS로 뽑아 주셔야 하고요. 챔버에 절대 넣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째기는 그리고 저는 볼트와 너트를 종류별로 조금씩은 갖고 있던 편이라 그냥 준비 없이 조립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매뉴얼의 각 조립 단계별로 볼트와 너트에 관해 나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기는 한데 간혹 길이가 잘못 나온 게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조립도 한번 해보신 뒤에 없는 볼트만 따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조립 시 특이사항을 살펴볼게요. Everyone's got an opinion. Who am I not to believe them? Although we're different, you're still 키백은 앞뒷면 모두가 평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시면 클립과 클립 고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클립은 망치로 톡 치면 빠지고요.
고리 부분은 자르거나 갈아내셔서 대충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키백은 전원이 꺼졌을 때 헤드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프린터 만들 때마다 Z축 프로브에 문제가 하나쯤은 생기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에도 PL08N 이라는 센서가 미니보드랑 궁합이 안 좋은 건지 노이즈 때문에 오작동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제공해 주신 작업 반장님께서 좀 더 고급형인 옴론 센서를 써보라고 주셔서 대체 설치를 한번 해봤어요.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데 출력을 해보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사용을 해본 뒤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L08 센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은 노이즈가 원인이기 때문에 노이즈 프로텍트가 되는 실드 케이블로 센서 케이블을 바꿔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옴론 센서도 아직 노이즈 문제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Z축 프로브에는 실드 케이블을 사용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실드 케이블 미리 작업하시고 사용하세요. Who am I not to believe that although we're different, you're still a friend?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서트예요. 이렇게 인두기 이용해서 예쁘게 들어갈 때 기분이가 참 좋죠. 특히 이 FDM 3D 출력 물관은 궁합이 아주 좋으니까 여유있게 사두시면 두루두루 꿀이니까 넉넉하게 구매하세요. 이건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의 전원 공급을 위해서 별도의 아답터를 사용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24V를 5V로 낮춰주는 스텝다운 컨버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준비하실 땐 출력 전류가 3A 이상인 걸 고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스프롤 홀더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매뉴얼에는 홀더에 테프론 튜브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할 줄 모르는 건지 이렇게 하면 필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튜브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필라멘트를 적당히 잘라 필라의 튜브 조각을 꿰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어링만큼은 아니지만 필라 공급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저처럼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Everyone's got an opinion. Who am I not to believe that? 프린터를 만드는 과정이 늘 힘들긴 해도 이렇게 만들고 나면 뿌듯한 맛에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 보시면서 프라모델 만들듯이 하나씩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엔더3 쓰시다가 현타 오신 분들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다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제가 있는 단톡방에 오시면 참교육 해드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무더운 날씨 건강하게 해피 프린팅들 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